오늘 당신의 삶에 대한 깊은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혹시 지금의 내 모습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남들이 보기엔 번듯한 직장, 안정적인 가정, 사회적으로 성공한 모습. 하지만 그 화려한 무대 뒤에서 왠지 모를 공허함과 숨막힘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며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진료실을 찾은 사람들, 특히 35세를 넘어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이들 중 단 한 명도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로 고통받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숨겨진 병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병의 이름은 바로 존재하지 않는 누군가를 위한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낯선 사람을 위해 설계된 인생이라는 옷을 입고 질식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죠. 융의 진료실에서 눈물을 흘리던 성공한 중역은 자신의 결혼 생활 때문에 우울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끝내되지 못한 자기 안의 예술가를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헌신적이던 어머니가 겪던 불안 발작은 사실 육아에 대한 걱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정신은 어머니라는 역할 아래 산 채로 묻어버린 한 여성의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잘못된 인생을 완벽하게 조각해왔고 마침내 그들의 무의식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칼 융이 제시한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법에 대한 청사진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특정한 방식으로 낭비되도록 설계되었는지, 당신의 중년의 위기가 실은 당신의 정신이 보내는 절박한 모닝콜인지, 그리고 죽음을 앞둔 순간에야 비로소 진정한 삶이 시작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칼 융이 발견한 가장 두려운 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채 죽는다는 것. 물론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습니다. 숨을 쉬고, 일하고, 아이를 낳고, 늙어가죠.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결코 개성화,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무한한 잠재력으로 태어나 그저 잠재력인 채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사이의 시간 동안 타인이 써준 대본을 연기할 뿐입니다. 융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올라온 그 산이 자신이 오르고자 했던 산이 아니었음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자식을 통해서만 자신의 삶을 살았던 부모들은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은 단 한순간도 없었음을 뒤늦게 발견하고 후회했습니다. 인생의 비극은 삶이 짧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로 살아가며 그 짧은 인생을 낭비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삶을 만들기 위해 수십 년을 바치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사회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 진정한 자신의 길을 희생합니다. 그리고는 의아해합니다. 왜 성공이 실패처럼 느껴지는지, 왜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지 말입니다. 융의 통찰은 심오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 살아간다면 인생은 결코 짧지 않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인생이 짧게 느껴질 뿐입니다. 진정성 있게 살아낸 단 하루가 연기하며 보낸 수십 년보다 더 많은 삶을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아로 보낸 한 시간이 거짓으로 채운 수년보다 더 깊은 존재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당신이 인생을 낭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타인의 가치관, 타인의 목표, 타인이 정해놓은 성공의 정의를 주입받습니다.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은 너무나 익숙하게 들릴 겁니다.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 적절한 시기에 결혼. 사회가 제시하는 성공의 로드맵을 따라가느라 우리는 숨이 찹니다. 마침내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만회하려 하기보다 그 실수 위에 더 큰 실수를 쌓아 올립니다.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던 삶에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말이죠. 융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시간 관리나 생산성 향상 비법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심리적 혁명입니다. 인생의 단계를 이해하고 내가 언제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지 인식하며 시간이 다하기 전에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용기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시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인생은 서로 정반대의 목적을 가진 두 개의 뚜렷한 절반으로 나뉩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전반부처럼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년을 낭비하는 방식입니다. 융은 인생의 전반부를 인생의 오전, 후반부를 인생의 오후라고 불렀습니다. 인생의 오전은 자아를 확립하는 시간입니다. 반면 인생의 오후는 자기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전반부, 대략 35세에서 40세까지는 생물학적이고 사회적인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강한 자아를 구축하고 직업을 갖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는 시기입니다. 이것은 결코 잘못되거나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아를 초월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력한 자아가 필요합니다. 세상 속에서 내 자리가 정말 여기가 맞는지 의문을 품으려면 일단 세상 속에 내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사람들은 인생을 낭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인생 전반부의 과제가 영원히 적용된다고 착각합니다. 평생에 걸쳐 자아를 강화하고 업적을 쌓고 외적인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만 몰두합니다. 이것은 마치 인생의 오후라는 새로운 경기장에서 오전에 사용했던 낡은 전략을 고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후반부, 즉 인생의 오후는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집니다. 자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것, 더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통합하는 것, 사회적으로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준비 없이 인생의 오후로 들어선다. 더 최악인 것은 우리가 이전에 믿었던 진실과 이상이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과 함께 들어선다는 점이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오전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인생의 오후를 살아갈 수는 없다. 융의 환자 중 한 명이었던 50대의 성공한 사업가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부, 지위, 권력 등 모든 것을 성취했지만 속은 텅 비어 죽은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정신은 이미 인생 오후의 변혁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인생 오전의 게임, 즉 축적의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문제를 물질적인 해결책으로 풀려고 했던 것입니다. 융은 그에게 우울증이 문제가 아니라 메시지임을 이해시켰습니다. 그의 정신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충분한 자아를 쌓았다. 이제 진정한 자기를 발견할 시간이다. 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나는 진정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전환했을 때 그의 우울증은 사라졌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서가 아니라
문제의 목적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당신이 인생의 어느 절반에 있는지 인식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십시오. 만약 당신이 인생의 전반부에 있다면 주저없이 당신의 자아를 구축하십시오. 나중에 다가올 여정을 위해 강한 자아가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인생의 후반부에 있다면 이제 전반부의 게임을 멈추십시오. 사회적으로 중요한 누군가가 되려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진정한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할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통찰은 충격적입니다. 당신이 살지 않은 삶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후회와 씁쓸함, 그리고 타인에 대한 그림자 투사라는 형태로 당신의 내면에 쌓여갑니다. 선택하지 않은 모든 길, 표현되지 않은 모든 잠재력, 억압된 모든 진정한 충동은 당신의 실제 삶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살아보지 못한 삶이라는 유령이 됩니다. 융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 끔찍할까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살 수도 있었지만 살지 못했던 모든 삶들, 내가 될 수도 있었지만 되지 못했던 모든 다른 모습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살아보지 못한 삶이 주는 슬픔을 마주하기보다 차라리 잘못된 삶 속에서 바쁘게 사는 것을 택합니다. 이 살아보지 못한 삶의 유령은 구체적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꿈을 희생했던 부모는 자녀의 자유를 보며 왠지 모를 씁쓸함과 분노를 느낍니다. 창업의 꿈을 접었던 직장인은 성공한 사업가들을 시기하고 비난합니다. 열정 대신 안정을 택했던 사람은 위험을 감수한 사람들을 보며 무모하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할 때 그것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살아보지 못한 삶을 지금이라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외부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60세에 전문 화가가 될 수는 없겠지만 심리적으로 당신 안에 예술가를 통합하고 그 창의적인 에너지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억압되었던 당신의 그 측면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이 고정된 것처럼 보여도 살아보지 못한 삶은 내면에서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시간 낭비에 대한 생각도 바뀝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면 설령 그것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비생산적으로 보일지라도 결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당신이 당신의 삶을 전혀 살고 있지 않을 때 낭비됩니다. 되어야만 하는 나가 되느라 너무 바빠서 진짜 나가 될 시간이 없을 때 말입니다.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죽기 전에 무엇을 성취해야 할까? 가 아니라 죽기 전에 내 안에 어떤 부분들이 살아 숨쉬어야 할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당신의 살아보지 못한 삶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드러내도록 허락하는 모든 순간은 외부적인 성취와 상관없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죽음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소중하고 목적 있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진짜 자기 자신이 될 시간은 얼마든지 있을 것처럼 행동하기에 인생을 낭비합니다. 죽음은 삶의 적이 아닙니다. 삶의 가장 정직한 스승입니다. 융은 죽음을 회피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며 비정상적인 태도이며 이는 인생의 후반부로부터 그 목적을 앗아가는 행위라고 썼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 아니라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자각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유한성이 삶의 의미를 창조합니다. 죽음이 없다면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무한히 미룰 수 있을 테니까요. 죽음을 의식적으로 마주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해치우려는 듯 조급하게 살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신중하게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멈춥니다. 죽음이라는 거울 앞에 서면 그 기대들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삶을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접근은 마치 심리적인 필터와 같습니다.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찌꺼기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당신이 지금 목숨 걸고 있는 그 승진, 임종의 자리에서도 중요할까요? 당신이 필사적으로 갈구하는 그 인정, 죽어가는 당신에게 위로가 될까요? 당신이 계속 미루고 있는 그 진정한 자기 표현,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나요? 죽음이라는 유한함의 선물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드러내줍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무한한 사소함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당신은 진정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열쇠는 이것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삶을 넘어 상징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완벽한 관계와 같은 구체적이고 문자적인 목표를 추구하느라 스스로를 소진시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들이 사실은 더 직접적으로 충족될 수 있는 심리적 욕구의 상징이라는 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누군가 10억을 벌고 싶다고 말하면 융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아마도 안정감, 자유, 인정, 혹은 권력일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10억은 불가능하거나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심리적 욕구는 종종 심리적 작업을 통해 즉시 충족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징적 욕구의 문자적 표현을 쫓느라 인생을 낭비합니다. 이 상징적 접근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그 직업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당신이 찾고 있는 그 관계는 어떤 심리적 욕구를 대변합니까? 우리가 그 상징을 이해하고 내면 작업을 통해 직접적으로 그 욕구를 다룰 때 우리는 불필요한 문자적 추구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수십억 없이도 심리적 풍요를, 문자 그대로의 명성 없이도 심리적 성공을, 문자 그대로의 완벽함 없이도 심리적 충만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궁극적인 원칙에 다다릅니다. 시간이 흘러도 결코 무의미해지지 않는 유일한 삶의 목적은 바로 개성화,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성공, 가족, 업적과 같은 다른 모든 것들은 인생 전반부를 충족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개성화만이 인생의 후반부를 충족시키고 삶 전체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개성화는 자기개발이나 자기 최적화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집단적인 패턴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화시키는 동시에 자신의 정신의 모든 측면을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사회가 당신을 조각한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본래 되어야만 했던 고유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이 다가올수록 더욱 의미 있어지는 유일한 목표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성화의 과정을 피하며 인생을 낭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거부해왔던 자신의 모든 모습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무의식과 대면하며 자아의 목표를 버리고 진정한 자기의 목적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심리적으로 고되고 때로는 사회적으로 고립되며
실존적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아무 의미도 남지 않을 더 쉬운 목표들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개성화는 위대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융과 함께했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주부가 깊이 있는 예술가가 되고, 사업가가 사람들을 치유하는 힐러가 되며, 교사가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들은 외부적인 위대함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을 성취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되어야만 했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에 대한 궁극적인 지혜입니다. 개성화에 바쳐진 삶은 외부적인 성취와 관계없이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더 당신 자신이 되어가는 데 사용된 모든 순간은 온전히 살아있는 순간입니다. 이제 융의 철학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인생은 두 개의 절반으로 나뉘며 각각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자아를 구축한 뒤 그것을 초월하십시오. 둘째, 당신이 살지 않은 삶은 당신을 유령처럼 따라다닙니다. 심리적으로라도 그 삶을 살아내십시오. 셋째, 죽음에 대한 인식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드러냅니다. 넷째, 상징적인 삶은 문자적인 추구보다 더 빨리 당신의 깊은 욕구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성화는 결코 무의미해지지 않는 유일한 삶의 목적입니다. 이 원칙들은 당신의 삶을 더 길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더 많은 시간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시간에 더 많은 삶을 더합니다. 당신이 두려워하거나 지금 겪고 있는 중년의 위기는 당신의 정신이 진짜 너 자신이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성취에 대한 우울감은 당신의 자아가 넌 지금 엉뚱한 것들을 성취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은 당신의 삶이 이제 제발 나를 좀 살아줘 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을 진정한 당신 자신이 되는데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는 진짜 당신 말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개성을 이룬 한 사람은 그저 진정성 있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주변 모든 사람을 풍요롭게 합니다. 여기서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의 살아보지 못한 삶의 한 단면을 찾아보세요. 늘 원했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무언가를요. 그리고 그것을 살아낼 방법을 찾아보세요. 문자 그대로가 어렵다면 상징적으로, 외부적으로가 어렵다면 내면적으로, 육체적으로가 어렵다면 심리적으로 말입니다. 억압되었던 당신의 그 일부에게 하루에 단 1시간이라도 존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당신이 아닌 모습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진정한 당신에게 시간을 쓰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하루의 길이는 같지만 그 깊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인생은 길어지지 않지만 확장될 것입니다. 짧은 인생에 대한 융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당신 자신으로 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진정한 자아로 살아낸 단 하루가 다른 누군가로 살아낸 수십 년보다 더 많은 삶을 담고 있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다른 누군가로 살기에는 너무나 짧습니다. 다른 사람의 꿈을 위해 쓰기에는 너무나 덧없습니다. 거짓된 목적을 위해 희생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에는, 온전한 존재가 되기에는, 당신 자신으로 살아가기에는 정확히 충분한 시간입니다. 시계는 똑딱이고 있습니다. 당신을 재촉하며 놀라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깨워 진정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융이라면 당신에게 이렇게 물을 겁니다. 만약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1년뿐이라는 것을 안다면 오늘을 지금처럼 보내시겠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왜 1년보다 더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가정하고 있습니까? 왜 오지 않을지도 모를 내일을 위해 당신의 진짜 삶을 미루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을 찾아가는 지혜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어딘가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눔이 당신 자신의 길 또한 밝혀주기를 기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 자신으로 살아간다면 인생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살아왔음을 깨달았을 때만 짧게 느껴질 뿐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며 당신은 바로 지금 그 선택